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남자입니다. 결혼할 때부터 장인 장모님 막말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불거진 이슈도 있지만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 와이프랑 1년 연애했고 연애 당시부터 장인 장모님은 자주 뵈었고 장인어른은 술 한잔 하시고 저에게 언젠가 우리 가족이 될 터이니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하면서 결혼도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와이프와 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예상보다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외동딸인 와이프가 사실을 알렸을 때 장모님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지우겠다 라는 뜻으로 저는 가라고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다음날 오전에 연락 오셔서 만났고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우선 결혼 전의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견례. 이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 앞에서 요즘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주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꼭 저희 어머니 앞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할까도 싶었습니다. 작금의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이 또한 과거의 경우 남자 쪽에서 집 등 준비를 다 했으니 그렇고 최근에는 여성분들 쪽에서도 반반 혹은 많은 부분을 기여하면서 결혼 준비 및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있었죠. 한마디의 말씀이셨지만 제가 아직도 저 말을 기억하는 건 뒤에서 또 말하겠지만 결혼 준비는 과거의 방식대로 딸의 결혼 생활은 현대식으로 하길 바란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두 번째, 집 문제. 저희 쪽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들여 서울 성북구에 6년 정도 된 1위 브랜드 아파트 24평인 7층 아파트를 매매로 4억 3천에 구매했습니다. 사실 집을 구매할 당시에 지방에서만 평생을 살아오신 어머니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이 돈이면 지방에서는 4, 50평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많이 아쉬워하셨고 저는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30평대로 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집은 송파 쪽으로 얻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세를 아시는 건지 지금 준비한 4억 3천도 현금이 아니라 어머니가 대출받고 해서 겨우 힘들게 맞춘 거였습니다. 돈 한 푼 안 보태시면서 준비한 집의 1.5, 2배 이상 되는 송파로 집을 얻으라는 말씀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후 계약한 집을 둘러보시면서 충수가 별로다, 전망이 안 좋잖아. 저희 집 7층으로 집 베란다 조망이 서울 시내 롯데타워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이었습니다. 3층이었으면 정원나무가 베란다까지 올라와서 우리 집 정원 같아 보이고 좋은데 혼수를 사실 때 제가 들리게 집이 좁아서 넣을 게 없다, 좋은 거 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 중저가로 작고 싼 거 위주로 구매하시더라고요. 사실 가구나 그런 거에 욕심이 없었지만 집이 좁아서 넣을 게 없다는 둥 이런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특히 청소기는 24평 그 좁은데 청소하는데 쓸고 닦고 하면 되지 청소기는 필요 없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혼수 문제. 위에서도 먼저 말했지만 24평인 집이 좁아서 할 게 없다시며 중저가 위주로 구매를 했고 TV의 경우는 제가 좀 더 큰 걸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2015년이었고 45인치를 바랬습니다. 그때도 좁아서 안 된다는 둥 하셨지만 평생 24평 살 거 아니라고 이사도 가야 되고 평수 넓혀가면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돈 낭비다 라고 와이프랑 같이 설득해서 결국 45인치 구매했습니다. 혼수 비용이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처갓집이 인테리어 하면서 가구도 교체를 좀 하셨는데 어마무시하게 비싼 거 사시더라고요. TV는 40인치쯤 되는 거 2대가 있어서 따로 안 사셨습니다. 저랑 장모랑 처갓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사달라는 뉘앙스.
아니면 혼수 TV 살 때 좀 더 큰 걸 사준 걸 아직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건지 땡땡아, 우리 집 TV는 너네 집보다 많이 작다. 그치?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뻘쭘하고 당황했었습니다. 어떤 표정과 뉘앙스였는지 가늠이 가시나요? 덧붙여 저희 어머니는 저 장가 보내고 누나 시집 보내고 50평대 해당 지방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번째, 예물 예단. 저희 어머니는 사실 아들 결혼, 집장만 해주시는데 모든 현금과 대출을 다 끌어 쓰셔서 더 이상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결혼식 비용인 예식장, 드레스, 예복, 촬영 등은 와이프랑 저랑 반반 부담으로 해서 다 했고, 예물 예단의 경우 결혼 반지 외 생략하고 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서로 좀 보태주시면 집 파는데 또는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특하다 하셨고 장모님은 어느 날 조용히 저만 부르더라고요. 땡땡아, 딸, 다이아랑 땡땡시계 해주면 우리도 너 좋은 시계 하나 해줄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서울에 집 하나 얻기도 힘든 시절인데 그런 명품들을 여유가 된다면 집 하는 데다가 좀 보태서 쓰고 싶어요. 저희 둘 다 어려서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고 3년쯤 후 결혼하고 여유 되면 제가 와이프 다이아는 직접 해줄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기분 나쁘신 티를 확 내시더라고요. 이후에 차를 타고 가다가 한 번 더 얘기하셔서 그때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장인어른이 청소하시다가 젊을 때 끼시던 중저가 브랜드의 시계를 찾으셔서는 저를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중저가도 아니고 무슨 행사나 회사 체육대회에서 사은으로 받은 시계였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 좋은 시계 이미 있어 하더라고요. 네, 있어요. 대학생 때 용돈 모아서 산 알마니 40만 원짜리 시계를 가끔 아직도 끼고 다녔거든요. 예단의 경우 처갓집에서 현물 예단은 생략했고 현금 예단은 1천만 원 줬습니다. 50%는 다시 돌려줘야 하니 사실상 500을 주신 거죠. 당시 이래저래 여쭤보니 남자 측에서 집을 했으면 현금 예단을 못해도 10%는 해주는 게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실망도 했지만 문제는 이 예단을 받기로 한 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인이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아서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 다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며 현금 인출기를 여러 군데 돌면서 돈을 인출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시는 날에 맞춰 봉투에 넣어주시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갓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본가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또 장인 장모는 외부 시선에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날 한 번은 장인 장모가 집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보러 온 적이 있는데 장모님은 오시자마자 팔이며 목이며 귀며 두르신 장식품 등을 해체하는 데만 한참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치품이나 보여주는 걸 좋아하십니다. 결혼 과정의 한복도 모두가 대여로 하자고 하는데 장모가 계속 우겨서 양가 어머니들, 저와 와이프 네벌을 벌당 몇십 몇백씩 주고 기어코 맞춰서 입었습니다. 결혼 준비 공용 자금에서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네요. 다섯 번째, 함. 사실 주변 결혼 먼저 한 선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최근에는 함을 많이들 생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장모님이 원하셔서 저 혼자 함만 들고 가서 장인 장모, 와이프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게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른 건데 저희 처갓집은 장모님이 식사 준비를 굉장히 요란하게 하십니다. 뒷정리를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적응된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장인 장모 두 분이 식사하시면서 술을 꼭 드시고 식사가 끝나면 장모님은 술을 계속 더 드시고 장인이 설거지를 하죠.
그날도 어느 때와 같이 성격이 급하신 장인이 식사를 빨리 끝내시고 후다닥 설거지를 하러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외삼촌이 자네는 장인이 설거지를 하는데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뭐하나? 하시더라고요. 외숙모가 옆에 계시다가 아니 함들고 온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라면서 외삼촌에게 면박을 줬는데 뭔가 찜찜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 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몰래 챙겨준 다이아. 여차저차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잊고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장식장을 보니 못 보던 보석함이 있어서 열어보았습니다. 다이아 목걸이, 반지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망설이면서 장모가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다이아, 시계 등 생략하기로 한 건 와이프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양가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아쉬워하는 장모님께 여유 찾고 제가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건데 이렇게 몰래 딸을 챙겨준 걸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나는 명품 시계 안 갖고 싶을까? 저희 어머니라고 아들 시계, 며느리 다이아 안 사주고 싶었을까요? 집 준비하면서 여력을 다 써서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차차 살아가면서 하겠다고 했던 건데 서운함, 배신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면 사위도 같이 해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사위 측에서 무리해서 준비하고 했는데 둘 다 해줄 여력이 없었다면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사위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와이프한테 장모랑 이전에 둘이 했던 얘기, 내가 서운하고 화나는 기분 얘기해서 친정에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실제로 어디다 숨겨뒀는지 아니면 진짜로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하자면 와이프는 정말 온순하고 착합니다. 사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도 장인 장모와 남편의 갈등을 대충 70% 정도는 알면서도 제대로 중재해주지 못할 정도로 여리고 착하죠. 그리고 장인 장모도 저에게 장인 장모로서는 진짜 별로인 사람들인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온화하고 인품 좋은 사람들이라는 평입니다. 두 번째, 경제권주라는 외삼촌.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과를 나왔고 네로라 하는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식 등 금융에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소질도 있고 돈 관리는 줄곧 잘해왔습니다. 또 연애 때부터 주도권이란 걸 굳이 따지자면 제가 리드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와이프는 유년 시절부터 장인 장모가 챙겨주고 끌어주는 것에 익숙해서 너무 사소한 일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저 또는 타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었고 주요 사항들은 구두로 와이프에게 공유를 해주고 했었죠. 어느 날 앞에 함사권의 외삼촌네와 장인 장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외삼촌이 대뜸 경제권을 와이프한테 줘. 남자가 경제권을 들고 있으면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밖에 일을 잘 못 봐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외삼촌의 말씀은 남자가 돈 관리를 하면 너무 예산을 잘 알아서 밖에서 사야 할 때도 구두쇠처럼 돈을 못 쓴다. 그러니 와이프가 돈 관리를 하고 남자는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뒤에 덧붙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니와 더 황당한 건 장인, 외삼촌 모두 가부장적인 남편입니다. 물론 장인이 설거지나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 편이긴 합니다. 모두 본인들이 경제권을 들고 장모, 외숙모 모두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들은 본인이 하고 자기 딸, 조카는 남편이 아니라 딸이 직접 해라 라고 하니 참 기분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세 번째, 설거지. 어느 날 제가 새벽 6시에 출근했다가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 장인 장모가 와서 와이프랑 같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로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는데 두세 개쯤 먹었을 때 와이프는 다 먹었다고 먼저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와이프한테 이따가 다 먹고 해 하시니 와이프가 지금 먼저 좀 할래 하고 대답했더니 장모가 저 들으라는 건지 왜? 이따가도 어차피 네가 해야 하니까? 이 말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서럽더라고요. 와이프가 배가 불러있긴 했지만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들어온 사위한테 밥을 이제야 먹기 시작한 사위한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설거지하는 데 가서 설거지하려고 하니까 와이프가 만류하다가 결국에는 둘 다 같이 앉아서 제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제가 했습니다. 당시 유통 현장 근무할 때라 앉아서 근무한 것도 아니고 매장 행사날이라 새벽부터 고생하고 돌아온 사위, 걱정도 되고 배부른 딸 걱정도 되면 말이라도 더 귀하게 해주실 순 없었는지 아니면 하루 종일 쉬고 오신 장모님이 좀 해주실 순 없었나요? 라는 생각이 아직도 듭니다. 네 번째, 대기업에서 바이어로 근무하던 저는 장인의 친구분이 상품 수입을 하는데 한번 만나서 같이 식사하며 얘기를 나눠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 장인의 친구, 장인,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서 술을 꽤 드셨습니다. 저는 원래 술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술에 좀 취하셨을 쯤 친구분이 그래 어디 사위랑 딸은 자주 처갓집에 오나? 하고 장인에게 묻자 장인이 허세를 부리며 내가 딱 오라 하면 딱 와야지 하면서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친구분 앞에서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갑자기 저의 뒤통수를 여러 대 팍팍 치시더라고요. 강도는 확실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이 얘기는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얘기하고 왔다. 그런데 장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머리를 세네대 팍팍 치시는데 불쾌하고 기분이 좋지 못했다고요. 다섯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 동안 있다가 장모님도 본인이 돌봐주신다고 하고 와이프가 친정에서 일주일 더 있는다고 해서 친정에 아기랑 있고 저는 서울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주말에 처갓집에 갔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보니까 물론 일주일 동안 아이와 와이프를 돌봐주시긴 했지만 대부분 헬스장 모임, 무슨 모임 하면서 와이프랑 아이 두시고 외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지 했습니다. 와이프도 제가 갔더니 괜히 왔어. 엄마 진짜 짜증나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저희 본가에 와서도 장모의 이런 행동을 직접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예정일보다 이틀 전에 새벽에 양수가 터져서 산부인과에 갔고 곧 출산할 거라는 말을 듣고 양가 부모님들에게 소식을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산부인과였는데 경상도에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올라오셨고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딸 출산이 코앞이라 연락드렸는데 헬스장 갔다가 모임 갔다가 오셨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도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생활도 중요하다지만 친딸의 출산이 코앞이라는데 헬스장 모임이라뇨. 저희 어머니는 식당도 제쳐두고 먼 거리를 더 빨리 오셨는데 무튼 저를 식탁에 불러 앉히시고는 땡땡아 너희 집 전세 시세가 한 2억 해? 라기에 네? 어머니 저희 집 전세 시세 3억 8천 이상 해요 라고 대답하고 속으로는 왜 그러지 하면서 대답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우리 집 시세 얼만지도 모르고 계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덧붙여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학과 대기업을 다니셨던 장인어른, 부잣집의 딸이셨던 장모님은 평생 전업주부 하면서 미대를 나오셨고 취미로 전시회 등도 가끔 참여하시며 살았는데 평시에 느낄 때 세상 물정, 경제관념이 좀 부족해 보이십니다. 집 앞에 백화점, 마트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며
이것저것 많이 사시는데 나중에 장모님이 자랑하듯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과 100세 가까우신 친할아버지와 사시는데 장 보는 데만 월 300만 원 이상을 쓰신다고요. 집에 냉장고도 4대가 꽉 차 있고 맥시멈 라이프를 즐기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고 식당 아주머니도 줄이시고 본인이 직접 설거지며 서빙이며 직접 더 뛰십니다. 한 푼, 두 푼 다시 바닥부터 고생하고 계시는데 두 분은 딸 시집 보내고 더 많이 여유로워지셨더라고요. 다시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래? 그럼 너희 집 전세 놓고 여기 옆으로 이사와.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는 장모님 댁 근처를 비롯해서 경기도도 고려했었습니다. 그 당시 극심히 반대하며 서울, 송파를 외치던 장모님이 갑자기 이사를 하라니 제 돈, 제 어머니 돈으로 마련한 집인데 왜 자신이 감너라 배너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집에 와서부터 이 일로 그간의 스트레스가 폭발을 했고 저는 1년 살던 집을 팔고 처갓집과 정반대의 경기도 새 아파트인 30평대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이후 이사 준비가 한창일 때도 한번 처갓집에서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가 경기도로 이사 가는 걸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 초등학교 갈 때 되면 서울 송파로 가야지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송파 쪽은 시세가 얼만데요? 저희 집 사정으로 못 가요 했더니 아니 그래도 교육 환경 이런 거 생각하면 가야지. 어머니 저희 사는 여기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환경이고요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기어이 수긍 못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서 어머니 딸도 여기서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잘 컸잖아요. 참고로 처가 동네가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몇 손가락이 꼽히는 유흥가 동네입니다. 이 동네도 유흥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잘 컸잖아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얼굴이 빨개지셔서는 많이 흥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서울 송파가 좋으면 본인들이나 가서 사셨어야지. 본인들은 경기도에 계시면서 돈 한 푼 안 보태시고 송파로 가라고. 여담이긴 하지만 후에 제가 홧김에 팔았던 진짜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제 집을 감너라 배너라 본인들 옆으로 와라 하는 말에 화나서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 첫 집이 2년쯤 지나 시세가 2배가량 뛰어 있는데 경기도 새로 들어간 집은 시세가 거의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울고 후회하고 했었죠. 제 선택이었지만 장모가 이래저래 스트레스 주지 않았다면 안 팔았을 텐데 괜히 원망스럽고 아쉽더라고요. 그러고 다른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또 만회는 했습니다. 6번째, 어느 날 새벽 일찍 5시쯤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당일 일 마치고 밤 10시가 다 되어서 장모님 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내일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제주도로 가는 날이었고 와이프와 아들은 오후에 미리 댁으로 와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아들도 보고 앉아있는데 장모님이 역시나 또 해맑은 표정으로 빨리 씻고 자. 내일 새벽 일찍부터 운전기사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이프가 엄마, 오빠한테 운전기사가 뭐야? 라고 가볍게 은근슬쩍 말하니 어머니도 자신이 생각 없이 말한 게 좀 겸연쩍은지 살짝 당황하면서 맞잖아. 아빠가 하실 순 없잖아. 나는 땡땡이가 운전도 잘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새벽부터 멀리 지방까지 출장 갔다가 밤 늦게 귀가한 사위한테 걱정돼서 일찍 쉬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 여행에 운전기사라고 쉬라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맞죠? 장모님 와이프는 운전도 서툴고 장인어른이랑 저 있으면 당연히 별일 없으면 제가 하겠죠. 물론 제가 했고요. 그런데 기분은 너무 나빴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밟아도 밟은 것 같지도 않게 운전 잘하죠. 이렇게 대답하고 씻고 잤습니다. 운전기사 해야 하니까요. 7번째, 100세 가까우신 친할아버지를 장인 장모님이 모시고 살았습니다. 올해 3월에 별세하셨고요. 어느 날도 처갓댁 가서 할아버지 방에서 인사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무슨 말씀을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귀가 안 들리셔서 말씀을 잘 못하셔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장인 장모 와이프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와이프를 불러서 해석을 하니 할아버지가 추우시다고 보일러 좀 틀어달라고 장모님이 보일러를 안 틀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셨으면 손자 사위한테 부탁을 하실까 싶었는데 와이프가 보일러 틀어보다가 엄마, 할아버지 방에 보일러 껐어? 라고 말했고 장모님은 진짜 욕심이 많으셔. 양말 신고 담요 덮으면 되지. 요즘 누가 보일러를 틀어. 와이프는 그래도 틀어드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장모님이 와서 담요 주시고는 획 나가버려서 와이프도 엄마 왜 그래 진짜 하면서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제 손 잡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거실에 있던 장인이 엄청나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네가 거기서 뭐해? 왜 안 나고 그걸 왜 들어주고 있냐? 아씨 진짜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할아버지 인사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할아버지 손 뿌리치고 할아버지 저는 나가봐야 해요 하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왜 저 신경질을 들어야 하는지 아직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8번째, 처갓집에 매달 2주는 꼭 갔습니다. 오라고 하시니 가야죠. 그리고 어떤 달은 4주 내내 갔습니다. 가족 대소사도 올 수 있겠어?가 아니라 와 하시니 다 다녔죠. 장손들도 안 오는데 출석률 100%라고 와이프가 사위밖에 없지 하고 어느 날은 말하니 장모님이 말하기를 원래 결혼하면 남자 쪽은 신경 못 쓰고 여자 쪽은 더 챙겨야지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지방이라 멀기도 하고 할아버지 제사나 무슨 가족 행사가 있어도 한 번도 직접 오라는 소리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나 기껏해야 1년에 2번 갔는데 가서도 자고 있는 우리 깨우시지도 않고 장사를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십니다. 최근에도 8월에 이때 내려갈게 하니까 뭘 오냐고 힘들다고 괜찮다고 하십니다. 평달에 자주 가고 명절 전주 다음 주에서 처갓집 꼭 가도 한 번도 이번에는 고향에서 있다가 오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명절도 꼭 반 나눠서 가야 하고요. 그렇다고 가면 저를 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갈 때 무안할 정도로 저는 본체만체 하시고 손자 안고 쌩 들어가 버리십니다. 어느 날은 와이프도 무안해서 오빠도 왔어. 오빠도 인사해줘. 하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씀하시다가 야 너는 습관이고 중간중간 아이씨 신경질 내고 짜증도 내십니다. 장인 명절 선물 때문에 일 처리해드리는데 장인어른은 몇 번 전화통화로 소리치고 신경질 내고 전화 팍팍 끊어버립니다. 같이 식사할 때는 저희 어머니도 사위한테 그러지만 TV에서 보면 장모 장인은 사위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챙겨주려고 고기 반찬, 맛있는 반찬은 사위 앞에다가 밀어준다는데 제 앞에 있는 반찬도 딸 앞으로 밀어놓습니다. 와이프가 몇 번 이런 걸 눈치채고 제가 민망할까봐 다시 제 앞에 갖다 놓거나 제 밥 위에 반찬 올려주거나 합니다. 와이프도 해당 내용은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고기를 집게로 잡고 제 밥 위에 앞접시에 살포시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툭 하고 던집니다. 고기를 구워서 주시는 거는 좋은 마음이죠. 근데 던집니다. 와이프네는 오랫동안 애완견을 키웠습니다. 결혼 직전 운명하긴 했는데 연애 시절에 한 번씩 같이 식사를 할 때 식탁에서 고기 먹고 있으면 애완견이 식탁 밑에 오면 장인이 고기를 하나씩 툭툭 던져줬거든요. 제가 개인가 봅니다. 애완견이 미워서 고기를 던져주지는 않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며느리 하나라도 더 잘 먹으라고 고기 구워서 밥 위에 살포시 놓아주는 걸 보고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처갓집에서 고기 던지는 게 생각나서 다 같이 밥 먹다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야 이 핑계 저 핑계로 제가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향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평소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저희 집은 못 가도 와이프도 가고 싶어 하고 장인 장모도 오라고 하시니까 한 달에 2주는 처갓집 가고 가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장모님 장인어른 옆에 붙어서 회사 얘기, 일상 얘기, 사는 얘기, 수다도 많이 하죠. 다른 사위들은 방문 닫고 폰 보거나 잔다고 하는데 저는 장인 장모 빼고 친지들, 와이프도 항상 고맙다고 말할 정도로 장인 장모님한테 애교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와이프네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행사처럼 꼭 상처되는 말들을 하고야 맙니다.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에 저는 예전 기억들도 자꾸 되살아납니다. 이제 최근 일입니다. 첫 번째, 주말이면 호출 아닌 호출을 받고 처갓집으로 가는데 어느 때처럼 처갓집에 가 있을 때 장인 장모는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데 거실에서 아들이 땡깡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온순한 와이프가 달래고 달랬지만 5살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제가 옆에서 그만해 다여섯 번 했죠. 그나마 저는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제가 제지를 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아들도 알고 있죠. 처갓집만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왕으로 떠받들어주고 아빠보다 세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떽떽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때 장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야, 너는 애 긁지 말고 와서 밥이나 먹어. 정확히 이렇게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순간 뭐지? 이 소리는 뭐지?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평소에 같이 있을 때 본인들 마음대로 육아를 하고 제가 하는 건 틀렸고 본인들 방식이 맞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 더 기고만장해지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이프 아들 앞에서 아니 누구 앞이라기보다 긁는다고 내가 내 아들을 아무튼 무슨 소린지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순간 화가 확 나서 아들을 확 안아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1분 만에 진정시키고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가 나네요. 저 사람 대체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저는 아들 모습을 저희 가족 일과 등을 친가 카톡방, 처갓집 카톡방에 공유를 아주 잘하는데요. 어느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샤워 후에 누워있는데 아들이 아빠 발 마사지 해줄까? 하더니 핸드크림을 쭉쭉 짜서 발에 듬뿍듬뿍 발라주는데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각 방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 반응은 와 우리 땡땡이 효자네. 장인어른 반응 땡땡아 효자도 좋지만 지저분하게 발을 만지게 하냐 라고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또 보고 황당해서 뭐지?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있던 와이프가 뭐가 지저분해요 하고 답장을 했더니 장인이 발은 씻어도 더러워 하고 보냈더라고요. 그게 한 달 전쯤인데 무지 모멸감이 들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추가적으로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집은 와이프가 발 만지고 만져주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가 매일 아빠한테 핸드크림으로 발 마사지 해줘, 손 마사지 해줘 해서 아빠가 해주고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컸더니 아들도 가끔 저렇게 와서 손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또 제가 기분이 더 나빴던 건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착한 와이프는 몇 번씩 장인어른의 발 각질을 쓱쓱 긁어줍니다. 인터넷에서 각질 제거하는 거 사서 해줍니다. 그럼 본인 딸에게 발을 내어주고 각질을 긁어주죠. 언젠가 한 번은 장인이 먼저 와이프한테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죠. 자기 딸이 자기 각질을 긁어주는 건 괜찮고 제 아들이 샤워하고 나온 아빠의 발 마사지 해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지저분하다, 더럽다는 저 말에 화가 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딸은 딸이라 좋고 손자는 손자라 좋고 제가 빠져주면 자기네들끼리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거요. 세 번째, 제가 최근 이직을 한 첫 주에 와이프는 2년 전부터 야간에 학원, 과외 수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전 직장에서부터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항상 칼퇴해서 일찍 와서 야간에는 제가 육아를 하고 와이프가 일을 했습니다.
이직한 첫 주에는 퇴근 시간이 불확실할 것 같아서 와이프가 장모님께 부탁해서 화, 수요일 2일 동안 집에 와 계셨습니다. 첫날 와이프가 학원 강의를 갔고 장모님은 어느 때처럼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알았지? 그래. 평소에 혼자 말하시고 혼자 대답을 잘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와라. 언제 와라. 이 표현도 이제 너무 싫어졌습니다. 올 수 있어? 시간 돼?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지 확정적으로 오라고 호출받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중요한 분 결혼식이 있어서요. 갔다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장모님의 표정은 웃으면서 그리고 너 왜 거짓말 하냐는 표정으로 말씀하시길 땡땡이가 일요일 오후라던데 왔다가 자고 다음날 가면서 가면 되잖아. 어머니, 토요일 오후에요. 와이프가 일요일이라고 했다니까. 어머니,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어머니, 진짜 토요일이에요. 아니야, 땡땡이가 일요일이라고 했어. 이렇게 5번을 이렇게 말하다가 제가 더 이상 못 참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이프 지인 아니고 제 지인이에요. 제가 알죠. 라고 했더니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럼 마치고 와 하시는데 이때도 순간 아니 자기 딸 말만 듣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딸이 잘못 알았구나 하면 되지. 몇 번이나 못 믿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5분 지났나 각자 뭐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면서 땡땡아 근데 왜 와이프는 일요일이라고 알고 있지? 또 이러시는데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이분들이랑 나랑은 진짜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추가로 지난 주말에 장인장모랑 우리 가족이 강원도 리조트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기 싫었는데 와이프랑 아들 때문에 갔습니다. 장인장모가 너무 미운데 장인이 몇 번 전화가 와서 아들한테 캠핑 가자, 고기 구우러 가자 하셔서 또 와이프랑 아들 생각하면서 제가 숙소 2박 3일 예약을 해뒀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최대한 눈 안 마주치고 말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저 스스로가 슬프고 불쌍합니다. 간단한 에피소드는 3, 4개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산책로를 산책하는데 장모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자신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됐다고 사양하더니 바로 저에게 오더니 씩 웃으면서 네가 들어 하더라고요. 벙쪄 있는데 와이프가 눈치 살피더니 자기가 와서 들고 갔습니다. 사실 가방 들어주고 그런 거 별거 아닌 건데 예전에 제가 정신 못 차렸을 때는 먼저 가서 들어줬던 건데 이번 여행에는 안 가려고 했다가 그러지는 못하고 가서 최대한 엮이지 말자 하는 마음으로 갔던 겁니다. 두 번째, 이날따라 내비가 몇 번을 먹통을 하더라고요. 렉이 걸린다고 하는가요? 한 번 렉이 걸려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모르는 초행길이라 내비에 의지를 했고 운전은 자타공인 정말 잘합니다. 장인이 옆자리에서 있다가 소리치듯이 아씨 무슨 카카오내비냐. 카카오내비는 시외에서 쓰면 안 돼. 라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폰으로 티맵을 틀어주고 제 폰은 내려놨습니다. 그러고 한참 후에 또 내비가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때 장인이 저한테 아씨 네가 자꾸 만지니까 그렇잖아. 가만히 좀 냅둬라 좀 하면서 짜증을 내비가 먹통이 되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세로 고침을 몇 번 누르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는 뒷자리에 장모랑 앉아있다가 뭘 만져서 그래 아니야 하고 자기 아빠한테 슬쩍 말은 하는데 우리 아들도 뒷자리에서 다 듣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신경질 내고 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요. 굉장히 활발하고 부침성 좋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에 회사 체육대회 인기투표로 응원단장이 될 만큼 잘합니다. 와이프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처갓집 친지들, 장손, 손자들 다 내성적이라 쭈뼛쭈뼛 할 때 제가 자리 다 지키면서 손님들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다른 손녀, 와이프 사촌 언니들, 사위들은 오지도 않거나 와도 잠시 있다가 다 갔습니다.
장례 다 끝나고 나이도 막내이고 다른 친척들 사위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장손들도 가만히 있는데 장인 장모님 기 살려드린다고 친척 어른들 식사도 다 대접해드리고 평소에 와이프 사촌 동생들, 조카들 만나면 내 사치는 못 부려도 용돈은 다 챙겨줍니다. 장모님 어디 술 취해 있다고 하면 모셔다 드리고 밤 늦게 왕복 100km가 넘는데도 오며 가며 심부름도 합니다. 사위가 처가 가서 변기통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몇 시간 동안 안방 화장실 변기 뚫고 쑤시고 대변 꺼내고 이 정도면 상 받아야 하지 않나요?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재직하며 연봉도 또래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싹싹하게 친척, 장인, 장모께 다 하는 왜 이렇게 저를 대할까요? 신체적, 정신적, 능력적 결함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사위한테 되려 조심하고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매형은 내성적이라 집에 와도 구석에서 말도 없이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결혼하는 거 보면 저보다 못하고 준비 덜해도 엄청 대접받고 살던데 누구는 결혼 전에 장모가 뭐 해주더라, 이래주더라, 장인이 이래주더라 자랑만 하는데 저는 뭐... 제가 원하는 게 대접이 아니라 단지 존중받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될 만큼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괴감도 듭니다. 평생을 자신감, 자존심으로 살아왔는데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장인 장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와이프도 점점 미워 보이게 되고 장인 장모에 대한 미움이 와이프에게 향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 6개월 후입니다. 정신 차리고 처가댁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해당 글을 와이프에게 보여주고 와이프도 더 이상 장인 장모를 뵙지 않겠다고 했지만 추석 하루 그리고 설날에 아기와 함께 처가댁에 보냈습니다. 6개월 전 와이프가 어느 정도 세세하게 내용을 전달한진 모르겠지만 장인 장모에게 말하니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마음이 상했냐. 우리 행동과 말이 잘못했다. 마음을 풀어달라고 사과하는 액션이라도 있어야 제가 용서를 하든 더 화를 내든 뭔가를 할 텐데 6개월 동안 처가에서는 연락이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동딸, 그래도 본인한테는 좋은 엄마 아빠인데 혼자 마음앓이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미안해서 아들이랑 둘이 같이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손자를 못 봐야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하고 제가 복수라도 할 텐데 나 하나 안 본다고 그들이 반성이나 할지 미안한 마음이나 가지고 있을지 또 혼자 마음앓이를 하고 있네요. 정말 정말이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명절에 아들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은 안 보내고 싶거든요. 와이프 혼자만 다녀오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제 고민은 아들을 처가에 계속 보내야 할까입니다. 읽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 써보는 22개월 쌍둥이 아빠이자 30대 중반의 전업 남편입니다. 전업 남편이라는 건 제가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어쩌다가 제가 전업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체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성격입니다. 집안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쟤는 저래서 군대 가서 버티겠나 걱정할 정도로 운동도 싫어하고 수줍음이 많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 싫어하고 집에만 박혀서 나가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부모님이 슈퍼 운영하시고 한 동네에만 오래 살아서 초중고 친구 다 그놈이 그놈이라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학교 생활했고요. 천만다행히도 군대에서 선임들도 잘 만나서 별탈 없이 전역도 잘했고요. 일러스트레이션 전공이라 여친 사진 보고 그림 그려주고 그런 선임들이 좋아했었죠.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 다니면서 월급 150에 간간히 들어오는 외주 의뢰로 겨우 제 한 몸 건사하는 수준이라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저한테 호감을 먼저 표시해온 사람도
제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불만 없었고 그냥 이렇게 나 혼자 소소하게 살면 됐지 했어요. 일 끝나고 자취방 와서 게임하고 TV 보다가 자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 가서 일 도와드리거나 동네 친구들 만나고 그게 결혼 전 제 생활의 전부였네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회사 동료 중에 저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보라더군요. 처음엔 무슨 소리냐, 어느 여자가 미쳤다고 나 같은 걸 소개받겠냐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에서 영구직으로 일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자한테 제 얘기를 했대요. 이런 애가 있다고. 근데 그쪽에서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더라고요. 왜? 하니까 저 같은 남자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답니다. 나 같은 남자가 무슨 남잔데 했더니 친구가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더군요. 그렇게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저에 대해 말할 때 할 줄 아는 게 그림이랑 요리밖에 없어. 술이고 뭐고 안 마셔. 집에만 있어. 이랬대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느낀 게 저 사람 내가 좋은가 보다 였습니다. 웃긴 게 제가 잘생긴 외모도 아닌데 아내가 절 보는 눈에 처음부터 저에 대한 호감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당연히 저한테도 호감으로 다가왔고요. 얘기도 잘 통해서 모든 게 술술 풀렸습니다. 아내는 남자친구를 만난 경험이 많았고 저는 아내가 처음이라 연애 내내 제가 많이 서툴렀지만 아내는 저의 그런 점이 오히려 좋았대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입사해서 목표가 임원 승진인 저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었지만 저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디 나가면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늘 피곤한데 아내는 그 모든 걸 너무나도 쉽게 척척 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그림이랑 요리만 척척 했습니다. 아내가 거침없고 활동적인 성격이긴 해도 저처럼 사람 많은 곳은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아내 집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해줬거든요. 드물게 밖에 나간다면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가서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고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벌이도 변변찮았던 저도 저지만 아내의 친정에 비해 저희 집이 기우는 편이라 결혼 얘기도 제가 먼저 못 꺼내고 있었는데 아내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양가 부모님 상견례 날짜도 장소도 자기가 다 잡아놨다고요. 와,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때도 아내한테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놀랍게도 장인 장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잘난 딸이 어릴 때부터 워낙 확고하게 혼자 살겠다 해서 그러려니 하다가 자기한테 어울리는 짝을 잘 찾은 것 같다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너무 과분한 상대 아니냐면서 좀 오래 만나보라고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아내가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끈질기게 밀어붙인 끝에 저희는 소개팅 8개월 만에 식장을 잡아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던 3억짜리 전셋집이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제 월세방 보증금 3천으로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른 후 나중에 아파트 청약이 되면 저희 부모님이 모자란 잔금을 최대한 채워주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이렇게 쓰면서 다시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네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저도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임신 5개월쯤에 아내가 돈은 자기 벌이로도 충분하니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라더군요. 제 월급의 3배 넘게 버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저는 반박할 수가 없었고 어느 모로 봐도 그게 맞았습니다. 어차피 야근이 잦은 아내가 아닌 칼퇴하는 제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상태였고 저야 워낙에 집에만 있으라면 땡큐인 사람이니 별로 달라질 것도 없었죠. 출판사는 그만둬도 외주일은 계속할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안 되는 깜냥에 너무너무 힘들게 쌓은 인맥이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림 일만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육아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앉아서 차분히 그림을 그려요. 클라이언트랑 통화하면서 의견 조율을 해요. 글작가랑 미팅을 해요. 아들 쌍둥이를 혼자 키우면서는 개도 웃을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아내가 절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아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일이 전부 제 몫이듯이 육아도 당연히 저의 전담이 되었죠. 집에 와서 샤워하는 동안 제가 저녁을 차리면 그걸 먹고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아이들이랑 살짝 놀아줍니다. 딱 설거지하는 동안만요. 그리고 제가 부엌에서 돌아오면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제가 아이들 목욕을 시키는 동안 유튜브를 보다가 혼자 침실로 가서 잠이 듭니다. 귀마개를 단단히 한 채로요. 아이들이 몇 번씩 밤에 깨서 울 때마다 저를 발로 쓱 밀고는 이불을 뒤집어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혼자 일어나 아이들을 재울 걸 아니까요.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차린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을 자거나 유튜브 영상을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요. 제가 청소하고 빨래 돌리는 동안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면 마지못해 아이들을 맡긴 하는데 온 신경이 영상에 쏠려 있어요. 아이돌은 연애 전부터 좋아하긴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림 그리는 동안 옆에서 아이돌 영상 보고 그랬지만 저한테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렇구나 이해했습니다.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30 넘어 만난 사람들인데 설마 어린애들도 아니고 24시간 붙어있지 않으면 곧 죽을 것처럼 연애했을까요? 적당히 나 좋아하는 거, 너 좋아하는 거 그렇게 각자 하더라도 서로 편한 게 좋았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것도 둘이 합의해서 동의해서 낳은 우리 아이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그만큼 자신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아내는 그 어떤 것도 포기 못하겠답니다. 저도 제가 즐겨하는 게임 아이 생긴 이후로 끊었습니다. 제가 무슨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닌텐도 유저라 짬짬이 하려면 못할 것도 없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게임기 붙잡고 있는 것도 교육상 못할 짓이란 생각에서요. 하지만 아내는 제가 영상 좀 줄이고 아이들을 챙겨달라는 말을 할 때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 정도 취미생활도 못하고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집에만 있으니 아이 보느라 힘들어도 직장에서 사람한테 치일 일은 없지 않냐고 합니다. 저는 아이 보면서 인터넷도 하고 드라마도 볼 수 있지만 자기는 일하느라 단 1분도 아이돌 영상을 직장에서 볼 수 없으니 집에서 밀린 영상 따라잡아야 한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시달리고 온 사람을 온전히 쉬지 못하게 하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래요. 제가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너랑 똑같이 일하는 땡땡이. 우리를 엮어준 친구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집에서 하게 시켜준대. 주말에 반나절만 게임하게 해달라고 와이프한테 싹싹 빌어도 절대 허락 안 해준다더라. 걔는 지가 퇴근할 때 장 다 보고 설거지 다 하고 주말에 와이프 친정 보내고서 지가 애 보고 집안일 다 하면서도 그러고 사는데 내가 너한테 출근할 때 쓰레기 봉투 한번 버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 애 둘 앞뒤로 업고 매일매일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게 나야. 내가 아예 다 끊고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너 좋아하는 애들이 콘서트 할 때마다 꼬박꼬박 티켓도 사주고 1박 2일로 지방에 공연 보러 간다고 할 때도 아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돌 영상은 제발 평일에만 보고 주말에는 온전히 애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에 이기적이란 말이 나와? 그랬더니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돈 관리는 제가 하지만 돈은 자기가 100% 자기가 벌어오는 거라.
제가 콘서트 티켓을 자기에게 사줬다는 말이 너무 어이없대요. 제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집에서 결제하긴 했지만 그 돈이 자기 돈인데 제가 사주긴 뭘 사줬냐며 어떻게 사줬다는 소리가 나오냐는 겁니다. 그러더니 게임을 하게 시켜준다느니 허락을 해준다느니 이런 표현도 너무 불쾌하대요. 내가 내 집에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는데 네 허락이 대체 왜 필요해? 네가 나한테 시켜주긴 뭘 시켜줘?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나 좋으라고 이러는 거냐고 아이들 앞에서 무슨 짓이냐고 말려도 안 듣고 집안일은 도움 있으면 그만이라면서 저보고 그럼 나가서 도우미 비용 벌어오면 되지 않냐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도 덜컥 겁이 났어요. 진짜로 벌어오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요. 가진 거라곤 알량한 그림 재주랑 출판사 경력뿐인데 그마저도 2년을 통째로 쉬었고 프리랜서라도 하려면 인맥 관리가 생명인데 그마저도 육아한다고 끊겼고 성격상 다시 찾아가서 친한 척하며 다시 인맥 쌓겠다고 여러 사람 만나야 할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한창 일할 때도 한 달에 200 겨우 벌던 내가 무슨 수로 그보다 더 비싼 도우미 비용을 벌어오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말은 또 아내에게 못했어요. 사실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미 저보다 본인이 저의 그런 처지를 더 잘 알아서 저렇게 말한 걸 테니까요. 친구한테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 마누라가 맨날 나한테 내 자식 낳고 키워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는데 솔직히 걔는 그런 말할 자격 없지. 지가 혼자 무슨 재주로 신도시 아파트에서 차 굴리고 산다고 고맙다는 네가 네 마누라한테 할 소리지. 저는 아내에게 한없이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힘들게 애를, 그것도 쌍둥이를 거의 혼자 키우다시피 하면서도 누구처럼 고마운 줄 알라고 떵떵거리기는커녕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와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아내에게 평생 감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든 아파트 이웃들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보든 그래, 내가 모자라니까 이런 거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저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자존심 같은 게 있었다면 처음부터 아내랑 결혼하지도 못했겠죠. 저를 두고 장인 장모님 제외한 아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을지 정말 모를 정도로 눈치가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결혼식에서 사람들이 절 보는 시선들, 제가 하는 인사들에도 은연중에 절 무시하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좋았고 아내도 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 마음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림도 그렇고요. 저는 아이들도 아내도 사랑하지만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다시 하고 싶어요. 아이가 크면 그림은 다시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다시 그리는 그림 속에 제가 없을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저는 맑고 편안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다가는 제 그림도 상처투성이가 되지 않을까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얼룩지지 않을까요? 그런 그림을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여기까지 쓰고 올리려다가 이건 아무래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 글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상처받았다니 감정적으로는 미안하지만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 뿐이고 예전 같은 그림을 다시 못 그릴까 걱정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기우라네요. 고맙다 부부는 그렇게 말한 친구 아내를 이해 못하겠다고 남의 애를 대가 없이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키우면서 무슨 혼자만 고맙다 소리를 듣길 바라냐고 실제로 육아를 하든 육아 비용을 벌든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형태로 육아에 기여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고맙다 할 게 아니래요. 저한테도 자기한테 고마워하지 말라고 자기가 저한테 결혼해달라 매달린 건데 왜 자기한테 고맙냐고 우리 둘 다 서로한테 고마운 거라고 하네요.
제 친구인 아내의 동료와도 저 부분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제게 한 말에 대해서 사과를 받겠대요. 그리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자책하지 말라고. 보잘것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서로에게 없는 부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택한 거라고. 제가 자꾸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다 이러는 게 오히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를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제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 부부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는 가상의 남들이라면서. 여기 올려도 어차피 똑같은 소리만 들을 거라고, 상처 또 받을 거라고 올리지 말래요. 제가 그래도 이왕 길게 쓴 거 올려는 보고 싶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에만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 그저 다른 사람들 생각이 어떤지나 좀 들어보고 싶다 했더니 올리긴 올리되 이대로는 자기가 너무 차갑고 정없는 엄마 같다고. 아이들 이뻐하지 않냐고 그 말도 쓰랍니다. 네, 아이들 이뻐합니다. 회사에서 틈틈이 카톡으로 아이들 보고 싶다, 사진 보내달라 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아이들이 달려들면 반갑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출장 갔다 올 때마다 아이들 선물 사오고 다 합니다. 식사 때 하나 붙들고 밥도 먹여줍니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 밥 먹이랴, 식탁에 아이패드 놓고 영상 보랴,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요. 놀아줄 때도 잘 놀아줍니다. 다만 그 집중력이 오래 안 가고 아이돌 영상으로 넘어갈 뿐. 이런 말까지 드리기는 부끄럽지만 아내가 지적해서 덧붙이는데 부부관계는 문제 없습니다. 아이 낳기 전과 후 다름없이 할 땐 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달리 뭔가를 할 생각이 없다지만 그래도 상처받았다는 말은 용기 내어 했고 미안하다는 말도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가볍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자고 나이차 얼마 안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가족의 결혼식은 처음이라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하려고 글을 씁니다. 얘기가 길어 글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남동생은 연상인 올케와 작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 두고 있습니다. 올케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처음 올케를 본 건 둘이 연애한 지 1년 조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동생네 커플이랑 제 친구랑 넷이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말도 없고, 제가 물어보는 말에 동생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길래 낯을 가리나 보다 했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나갔고요. 동생네는 혼전 동거 커플입니다. 두 번째 만남 때는 동생이 집에 뭘 놓고 와서 올케가 이제 막 씻고 나온 건지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화장도 안 하고 나왔는데 하길래 저도 웃으면서 에이, 뭐 어때요? 저도 생얼로 나왔는데요. 했더니 저를 보면서 정색하더니 왜 웃어요? 하더라고요. 거기서 좀 띵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 기분 나쁘게 웃은 적 없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만남이어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을 뿐더러 악감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바보같이 웃고 다녀서 빙구 소리 자주 들어요. 그때는 그냥 두 번째 만남이었고 잘 몰랐을 때여서 그 당시에만 기분이 상했었고 시간 지나니 잊고 살았었네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뭘 찾으러 왔나 봐요. 올케를 딱 봤는데 눈을 치켜뜨면서 저를 쳐다만 보고 가만히 있길래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뭔가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비웃듯이 웃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를 봤는데도 먼저 인사를 안 한다는 게요. 제가 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아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눈을 마주친 상황에서 그것도 정색하면서 쳐다만 봤다는 게 기분이 상해요. 그 이후로 계속 뭐 화이트데이다 추석이다 해서 선물을 동생 편으로 챙겨주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동생한테 그간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기분 상하니까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기본만 지키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동생도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신 사과했고요. 그 후로 동생이 뭐라고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견례 날 봤을 때도 인사를 또 안 했고 상견례 자리에서는 저한테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바로 정정해 주셨어요. 아가씨가 아니라 형님이라 부르는 거라고. 한두 번 실수도 아니고 계속. 그것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 이해가 안 갔지만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게 제 불찰이었을까요? 혼전 임신이라 거의 막달쯤 되니 저도 받은 게 아예 없진 않으니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튼살크림을 주문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후가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카톡 하나 왔네요. 생일 축하하고 튼살크림 선물 고맙다고요. 그리고 나서 올케 출산 직전날 저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산부인과에 간다고 하길래 동생네 집은 저희 회사 근처고 산부인과는 저희 집 근처라 제가 퇴근하고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올케가 동생한테 서운했던 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케가 외동이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너무 답답했다길래 동생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기에 좀 짠하기도 하고 만삭인데 동생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같은 여자로서 제가 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제가 올케에 대한 오해도 있었나 보다 해서 풀고 잘 지내보자 싶어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남동생 욕도 해줬습니다. 나중에 동생만 따로 불러내서 부부간의 문제는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만 같은 여자로서 상처 주지 말라고도 했고요. 무사히 출산하고 동생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해서 제가 축의금 미리 준다 치고 급하게 적금을 깨서 몇백을 보내줬습니다. 첫 조카여서 출산 선물로 애기 신발, 해외 직구로 사서 보내줬고 애기 100일에는 옷도 선물해줬어요. 100일이 올게 생일이랑 겹쳐서 축하한다고 식사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카톡했는데도 옷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더군요. 그간 튼살크림 이후로는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 와중에도 동생은 올케한테 제 축의금 받은 건 말도 안 했다네요. 저희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랑 아빠가 뭐 해주면 감사하다고 하트까지 써가며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단톡방에 아가 신발 받아서 사진 찍어서 아가 신발 샀다고 하니까 보자마자 하는 말이 사이즈가 맞겠죠? 이러네요. 끝까지 고맙단 얘기는 없었고요. 저와 비슷한 이유로 저희 새언니도 올케를 싫어합니다. 제가 그간 동생 내외한테 받은 건 둘이 연애할 때, 화이트데이 때 마카롱, 추석 때 화과자, 그리고 상견례 끝나고 사돈댁에 챙겨주신 옷값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후로 동생이랑 사이 틀어져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생한테 할 얘기, 올케한테 전달해달라고 2번 정도 부탁한 거랑요. 이게 작년 말까지 있었던 일이고요. 곧 결혼식이 코앞이에요. 올케가 가족 단톡방에 결혼식 당일날 메이크업 명단을 보내줬는데 저는 아예 잊지도 않았고 저는 가족들이랑 따로 살아서 저도 차를 끌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예식장 주차 등록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가족들 차만 등록해놨네요. 주차 가는 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양가 부모님들이랑 본인들 차 등록하면 더 이상의 주차 등록은 불가능한 건 알지만 적어도 제 의견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등록 안 한 차는 유료냐 물어보니 올케가 주차권을 따로 끊으라 하길래 제 거 따로 챙겨달라 했더니 남동생이 저보고 식 끝나고 알아서 주차권 끊어가라 하면서 주차 등록한 사람들은 식장에 오래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 등록한 거라네요. 저는 가족도 아니고 하객 취급을 하나 봅니다. 식 시작할 때 도착해서 끝나면 바로 나가는 사람으로요. 이것 말고도 정말 더 일이 많지만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아 생략했어요. 이 와중에 저희 부모님은 이런 일을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동생네 부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묵인 중이시고요. 오히려 제가 주차권 얘기하니 저희 엄마는 아빠랑 따로 갈 거라 본인 주차 등록해야 하니 본인 차 등록해달랍니다. 저희 엄마, 사실 저보다 더 화날 사람이 저희 엄마일 거예요.
예단 예물을 생략하기로 했는데 애 낳기 전에 그래도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는 하겠다며 명품백 사서 돈 봉투 넣어 보내줬는데 그것도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었고 엄마 생일날 올케한테 축하금을 받았는데 봉투를 한 손으로 테이블에 쓱 밀어서 줬다 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 엄마도 올케 안 좋아하고 이런 문제로 결혼을 결사반대했었는데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카 때문에 내 아들이니까 놓지 못하고 잘못을 해도 혼내질 않으시네요. 그런 와중에 저런 얘기를 하니 너무 어이없어서 가족 단톡방 나왔더니 엄마한테 전화와서 왜 그러냐고 본인도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 어쩐다 하길래 나한테 하소연하려고 전화한 거냐고 엄마도 연 끊기기 싫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무시를 당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수없는 신우짓을 한 걸까요? 이 글은 맹세하건대 전부 팩트고 가감없이 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결혼식 가기 싫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를 대고 결혼식만 끝나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연을 끊을 생각이네요. 추가. 글이 너무 길고 글재주가 없어서 좀 걱정했는데 제 일처럼 화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베풀 중에 물에 젖은 휴지. 표현이 너무 적절하고 정말 제 성격 같아서 우펐고 당차게 얘기하라는 말씀이 엄청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말씀처럼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도 안 가고 연을 끊고 싶지만 제가 가족 중에 한 명을 개인 사정으로 매일매일 봐야 하는지라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볼 때마다 결혼식 왜 안 왔냐고 노발대발 할 텐데 제 밥줄이 달린 일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 올케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은 생각 애초부터 하나도 없었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사람 대접만 주고받자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글에 너무 올케 문제점 위주로 글을 썼는데 물론 올케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동생도 정말 정이 뚝 떨어지고 제일 실망스러워 동생 얘기 몇 자 더 쓸게요. 저랑 사이 틀어지기 전부터 동생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올케 때문이 제일 크고요. 동생은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했고 가족 문제 말할 때가 저밖에 없다니 불쌍했죠. 지가 지 팔자 꼬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다 가족끼리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동생이 한 번 인사를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왜 너는 가족들 보고도 인사를 안 하냐며 뭐라 하길래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성질이 났는지 밥만 먹고 바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여동생한테 듣고 보니 저랑 저희 엄마가 올케가 인사 안 할 때는 그렇게 사람을 잡더니 여동생이 인사 안 한 거 감싸는 거 보고 열이 받아서 일부러 저 보라고 그 난리를 쳤답니다. 축의금은 와이프 몰래 먹튀하려고 말 안 한 것 같고요. 주차 문제는 올케 말고 동생한테 화가 났어요. 주차 등록 5대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각자 본인 차 끌고 오신다 하고 동생네 차 포함하면 5대가 딱 돼서 제 차 등록 못한 건 괜찮아요. 당연히 이해하죠. 그래도 친척도 아니고 직계가족인데 이래저래 해서 주차 등록은 힘들고 갈 때 주차권 챙겨가면 될 것 같다고 미리 얹을만 해주길 바랬어요. 동생 내외랑 사이 좋았으면 주차 등록, 메이크업 안 받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필수는 아니니까요. 근데 미운털 한번 바뀌니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네요. 결론적으로 중재 똑바로 못하는 남동생이나 무례하기 짝이 없는 올케나 끼리끼리고 이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는 게 너무 싫으네요. 암튼 뭐 결국에는 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가족보다도 끝까지 옆에 남아있으리라 믿는 지 와이프가 먼저라 생각하니 그러겠죠. 사리분별 못하는 등신새끼라 그런가 보다 하려고요. 결혼식은 가고 그 후로는 명절이고 뭐고 동생 부부 있으면 가족 모임은 참석 안 하고 남남으로 지내려고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 모임에 일체 안 부를 생각입니다. 제가 나와 살아서 굳이 본가에 가지 않으면 볼 일이 없으니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쓰다 보니 눈 닫고 귀 닫고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조언들 정말 힘이 많이 됐고 덕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안 뒤집어 엎을 용기도 조금은 생겼어요. 다시 한번 긴 이야기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